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메디블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우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다가 사실 정말 오랜만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이게 UDC라서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아까 나왔던 질문들도 사실 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개발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 발표 내용 중에 혹시 뭐 잘못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제 출시를 곧 앞두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 내용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름이 메디패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메디패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강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켜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료의 발전을 도와 사람들의 이제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IT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의료 정보 기술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키워드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의료 정보 또 건강 정보의 교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은 지금 현재 이제 특정 의료기관 또는 관련된 기업들에만 귀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의 실질적인 이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려고 하니 일단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도구부터 시작해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막상 액세스가 됐을 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도 데이터의 형태나 구성 자체가 너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의 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블록체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 슬라이드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 을 위한 EHR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한 PHR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백단에서 도와줄 수 이제 블록체인을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랫폼 개발사로서 블록체인 자체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특별한 기능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의료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모듈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세 가지 솔루션은 결국 데이터의 생성부터 그리고 유통 그리고 활용 전 단계에 필요한 각각의 이제 솔루션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의료기관들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솔루션 단계부터 최대한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돕고, 이 데이터가 환자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유용한 형태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저희가 데이터 핸들링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회사 전반적인 소개는 아주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메디패스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메디패스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앱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의료 정보를 각종 의료 기관들에서 직접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건강 기록 관리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플은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분들은 이게 블록체인이 쓰였는지 어땠는지를 직접적으로 아시기는 어렵지만 백단에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개선하고 기존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훨씬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헬스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장표에 좀 대칭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환자들을 위한 PHR 사이드 쪽의 애플리케이션이 곧 메디패스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메디패스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게 환자분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 한 군데 모아서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유의미한 어떤 액티비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창 이제 많은 화두가 되고 있었던 간편보험 청구 쪽을 좀 보게 됐고요. 보험 청구 프로세스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상당 부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 이제 보험 청구 프로세스를 여기다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보험 청구 프로세스와 또 외국의 보험 청구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제 보험 체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데,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험 청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선 보험 청구를 하시려면 보험 청구를 할 만한 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진료를 마친 이후에는 본인이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 진료비를 결제를 하셔야 되고, 그 결제를 마치고 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수증이라던가 보험 청구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증빙 서류는 아시다시피 다 종이에 프린트된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받으신 증빙 서류를 직접 들고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각종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서 팩스나 스캔을 해서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증빙 서류들을 보험사에 전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보험사가 내용을 검증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의 이제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표현을 좀 해보자면, 원래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생성이 되는데, 환자한테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는 종이에 프린트된 형태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날로그 데이터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를 다시 보험사에 전달한 뒤에는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에야 실질적인 백단에서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각종 이제 시간이나 뭐 돈이나 인력적인 리소스의 낭비가 발생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각종 이제 보험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불편한 게 비단 환자뿐만이 아니라 서류를 발급하고 그런 부분에 리소스를 쏟고 있는 병원, 그리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검증하는 보험사들 모두 지금의 현재의 보험 청구 프로세스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치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나 돈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걸 사실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허위 보험 청구인 경우도 있는 그런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보험 허위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연합 단체의 그 레포트에 따르면 전체 보험 청구권 중에 대략 3에서 4% 정도는 항상 허위 보험 청구권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그 메디케이드랑 메디케어라고 하는 전체 보험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공공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쪽에서 이런 허위 보험 청구를 이제 막기 위해서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항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건 이제 피해액만 산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쓰고 있는 돈이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액은 수십조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중간에서의 데이터 위변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드를 100% 프리벤션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의 개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사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모식도로 좀 표현해 본 건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메디패스라고 하는 앱은 환자분이 직접 사용을 하시는 앱이 되겠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앱에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방금 진료받은 거에 대한 증빙 서류 관련 기록들을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자기가 원한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제출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곳들이 사실 요소요소에 많기는 한데, 아주 간략하게 이제 간단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자면, 병원에서 환자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처음 익스포트하는 시점에 전달하는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남기게 되고요.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를 다시 환자가 보험사에 전달했을 때 보험사는 남겨진 해시값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환자에 대한 신원 인증도 필요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검증 절차들이 백단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에 저희가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료기관, 보험사들과의 연동을 하나의 이제 그 공공 장부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메디패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간편보험 청구만을 타겟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보험사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것들을 접점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결국에는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참여 기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자체가 사실 무료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본인들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의 일정 부분들을 저희한테 수수료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뒷단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지탱하는 데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을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환자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헬스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은 다 제외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였고, 저희 실제 이제 시연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서비스가 구동이 될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앱 이름은 메디패스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 있어서 이제 실제 시연 동영상을 저희가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편집한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는 이제 가입 절차가 좀 필요해요. 이제 인증 과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제가 좀 빠르게 돌렸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진료를 받으신 병원 내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사실 보통 진료받고 나서 영수증에 다 적혀 있는 내용들인데 확인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보험 청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보험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그냥 은행 정보, 계좌 정보 같은 걸 입력하시게 되면 실제로 버튼 클릭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의 과정은 이제 처음 가입 과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텝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진행했던 분들은 이제 가입 과정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레코드를 확인하시고 그 레코드를 기반으로 바로 청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동영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실제로 지금 청구하는데 재청구 건의 경우에는 15초 내로
바로 청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수로 따지면 4번 정도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보험 청구 과정이 완료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서비스 시작은 9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우선적으로 이제 온보딩 시켜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유저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특정 기관들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보험 청구를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거나 데이터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쏘는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청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청구된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까지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정말 빠르면 30분 내로 바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의료기관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제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보험사도 같이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가 확장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단순 보험 청구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 기록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 보험 청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책과제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대병원 등과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책과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진료 기록들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이제 의료 영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 메디패스라고 하는 앱에 다 통합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 한 후반부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직접 앱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준비한 슬라이드 마지막 장이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서비스나 아니면 관련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우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많이 질문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질문을 여러 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살짝 언급이 됐던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메디블록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원과 보험회사들이 메디블록을 사용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기관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 사실 병원하고 보험사들하고는 굉장히 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캐파 이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 저한테 가장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인력 충원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항상. 그래서 사실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아직 프로그레스 자체가 좀 더딘 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기관들을 늘려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종합적인 이제 헬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앱뿐만 아니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사용자 앱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메디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앱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나요? 이게 맥락이 병원하고 대칭되는 측면에서 보험사들을 위한 앱을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보험사들을 위한 특별한 다른 앱을 현재로서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험회사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솔루션을 보험사를 위한 앱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매칭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디블록에서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큰 용량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려면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참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사실 어딜 가나 항상 질문을 받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소유하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중간에서 데이터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저희 메디패스 앱 같은 경우에는 병원, 환자 그리고 보험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도로는 사실 특별히 다른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참여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구도로 이제 결국에는 환자 개인이 자신의 개인 스토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운영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데이터 유통망 위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네트워크 플랫폼 차원에서 특별한 리워드가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보의 통합 관리 또는 중앙화 같은 이슈는 메디컬 테크가 오랫동안 생각한 이슈였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라는 환경적인 문제를 떠나서 수많은 변수 케이스, 의료 데이터 간의 포맷 싱크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원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이게 의료 정보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온 문제고 여전히 사실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대안으로 지금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는 특정 이제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이게 메시징 프로토콜 중에 H7 Fire라고 하는 포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게 이제 대세고요. 모두가 다 그걸 스탠다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는 북미 지역을 바탕으로 이 H7 Fire라고 하는 메시징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H7 Fire라고 하는 메시징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딱 규격화된 포맷은 아니에요. 굉장히 플렉서블한 포맷이라서 설사 정해진 이 포맷에서 좀 벗어난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메시징 프로토콜 안에다가 그 새로운 메시징 포맷에 대한 정의를 넣고 내용을 넣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포맷에 이 H7 Fire라고 하는 메시징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에서 이슈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저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나 관련 플레이어분들이 이 사항에 좀 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인 거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북미 쪽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이 포맷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정부에서도 사실 이제 의료 정보의 교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쪽에 거의 표준화된 포맷으로 H7 Fire라고 하는 포맷을 지금 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트렌드를 같이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포맷적인 측면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애 전체의 의료 기록이나 건강 정보를 저장하는 식으로 서비스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공공적인 성격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거꾸로 국가가 스스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메디블록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의료가 가장 규제가 많은 산업이잖아요. 의료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사실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뭐 여기 질문해주신 내용처럼 사업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서 생각해서 나가기보다는 항상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 것인지를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이 공동 창업을 한 이은솔 대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위 쪽에 이제 소속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그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면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운용 방식이나 형태에 대한 프로토콜은 정해주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용은 민간 영역에 맡겨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의료 기록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을 정부 주도로 정부 센트럴라이즈돼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공공의료 영역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DB에서 뭐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해킹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해킹 사건이 몇 차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 150만 명 이상의 의료 데이터가 탈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실 이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거니와 있기 이전부터 정부 주도로 완전 중앙화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져갈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조와 맞물려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은 향후에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됐을 때도 저희가 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는 제공하고 누구에게는 제공하지 않을지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보험회사에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용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사실 초창기부터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에요. 의료 데이터를 본인이 가지고 오는 것까지의 과정과 이 진료 기록이나 뭐 보험 청구 관련된 기록 중에 선별적으로 자기가 보내고 싶은 거를 누군가한테 보내는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다른 이런 디지털 데이터로 보내는 서비스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사실 데이터에 대한 선택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냥 보험사 제출이라고 선택하시면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청구에 필요한 데이터라고 하면서 뭉태기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폰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선택적으로 다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몇 가지를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기를 꺼려하면서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만 있는 왜곡된 건강 통계 데이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이거는 사실 좀 되게 여러 가지 건들이 좀 섞여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미 보험사에 가입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보험사에서는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환자분들을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프라이싱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보험금을 산정을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상품 가입을 허용하든지 허용하지 않든지 허용하는 경우에도 환자별로 또 가입자별로 거기에 맞는 가격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미 온보딩을 시킨 상황이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가입해 계신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상황에서는 조금 부가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보다 달라질 건 없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공받지 못했던 데이터였던 부분들이고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저희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못 보던 데이터를 보험사가 본다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로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오히려 받던 걸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내가 건강해라고 사실 보험사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건강하기 때문에 혹시 만일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나는 건강하지 않거나 나처럼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만큼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 없이 나는 적게 내도 보험을 가입시켜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험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본인이 선택하에 보험사에 오히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굳이 더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하지 않았을 그 환자분들을 오히려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메디 토큰의 사용처는 무엇이며 토큰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사실 많은 다른 토큰들이 그렇다시피 지금 그냥 유틸리티로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이상의 그 효용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그 토큰 스왑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외부로 지금 노드를 돌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의 이제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그 사용을 위한 리워드나 인센티브로서 주어지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하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여러 카운터파트들이 이제 노드로 참여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좀 상승시켜 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저희가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부터 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접하고 있는 카운터파트 분들이 워낙 큰 대기업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이제 서비스 내에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그 서비스 자체의 그 효용성을 입증한 뒤에 점차적으로 이제 서비스 내에서 토큰의 그 효용 가치를 좀 같이 녹여내려고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나머지 이제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제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 피의 일부를 저희는 이제 저희 사용자분들한테 같이 그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 나눠드리는 형태가 결국에는 메디 토큰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보험 청구 시에 어떤 보험이 나의 진료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자동으로 매칭해 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주 작은 스코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보험 청구를 하실 때 그 진료받은 일자가 있고 그 해당 질환이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적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질환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통 보험 청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해당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이 상태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거고요. 그 선별된 보험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드리는 부분이 뒷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보험사 측에서 환자분이 가입한 그 모든 기본적인 규약뿐만 아니라 나머지 특약 사항까지 다 환자분한테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은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 논의는 하고 있지만 처음 서비스 런칭 단계에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접점을 늘려나가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정말 본인 진료권이 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보험이 여러 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보험으로 청구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것까지도 선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청구의 주요 이용자는 노인분들인데, 이 노인분들은 스마트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을 위한 기능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것이 있나요? 네, 사실 저희가 그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주 이용자는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 젊은 분들은 반대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노년분들이 아무래도 그 실질적인 그 효용 가치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또 서비스를 쓰시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연히 서비스 자체 UX적인 측면에서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지금 대형 병원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대형 병원들을 가보시면 그 병원들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이 다 있고요. 그 어플을 통해서 본인의 그 진료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전체 환자 중에 그 어플을 사용하는 비율이 채 2%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자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해석이 조금 갈릴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병원 쪽에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신 부분들이 애써 앱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분들을 가입시키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입을 할 때 보면은 저희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휴대폰 인증을 하게 돼요. 이제 개인 신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통 이제 이런 비대면 인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인증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인 인증서 같은 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노년층 분들이 휴대폰 인증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또는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분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본인 신원 인증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한 병원에서는 앞에 이제 접수대 앞에다가 데스크를 엄청 크게 차려놓고 한 6개월 동안 지나가는 모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앱 가입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10명에 한두 명밖에 그 인증을 통과하실 수가 없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년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니시다 보니까 인증조차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면 인증밖에는 비대면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못 쓰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UX도 분명히 문제인데 일단 온보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 쪽에서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큰 허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병원하고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POC 단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진료를 받으시려면 무조건 병원에 한번 오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오셔서 내가 김아무개라는 환자야라고 하는 거를 대면 상황에서 인증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인증 상황이나 인증 기록 자체를 블록체인에 남겨서 이를 실제 비대면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즉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셨을 때도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의료 분야에서 사실 뒷단의 UX로 도달하기도 전에 일단 첫 단추를 넘어서는 것부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쪽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게이트를 좀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 유저분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UX를 높여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험 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시 메디블록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원 진료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거는 답변 드리기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법으로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자분들한테 본인의 의료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보험사에서 요구한다, 신고하시면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고우균 대표님과의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고우균 메디블록 공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